진짜 딸기 맛있다. 맛있겠다. 맞아. 뚱뚱해. 얼굴 왜 이렇게 커? 하는 게 너무 열심히 먹는 거 아니야? 동기야 좀 봐. 아까는 그렇게 잘하더니. 코 봐. 언제? 뭐 먹을래? 아니 팔공수닭 갈래? 거기 괜찮아. 칼국수떡이 뭐야? 아 쑥떡 먹어. 닭을 따로 먹는다. 닭을 구워 먹는다.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나도 안 먹어봤어. 어두워졌고. 밥 먹으러 갑니다. 가서 뭐 맥주 한잔 하자. 맥주 떡볶이. 우리 PPT 만들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먹을 거야? 저희 고추장 2개, 마늘 간장 2개랑 하고 칼국수 하나, 그다음 막국수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 맥주 카스 하나 주세요. 콩나물 진짜 맛있고 먹으면 깜짝 놀랄걸. 나 원래 콩나물 좋아해. 헌지훈 혼자 이래? 양파 여기 있는 거. 먹방 한 번. 나 저희 민지랑 가서 3인분 먹고 누구랑 왔다고? 민지랑 우리 민지랑? 어, 근데 진짜 맛있겠다. 나 이거 한 번, 나도 이거 처음 먹어봐. 야 이제 아니야. 오. 콩 먹은 게 이상해. 근데 가운데 있는 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 미쳤다. 이건 뭐야? 막국수. 이렇게 숟가락 볼까? 양파. 이영자처럼 표현해주면 안 돼? 쌈 싸가지고 먹는 거. 먹는 방법 하나. 싹쓸이. 싹쓸이, 싹쓸이. 다 싹쓸이 했다. 싹쓸이. 이 얼굴도 싹쓸이. 해야지.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민지가 잘 먹었어. 진짜. 안 돼, 돈 줘. 1650원. 1650원씩 10원짜리 하나 빼놓지 말고 보내세요 빨리. 오케이 보냈어요. 보냈는데요. 알바로 보냈는데 1650. 진아 잘 먹었어. 안녕. 내일 발표 늦으면 안 돼? 어여 가, 어여 가. 발표 준비하고 자. 아, 저는 지금 힘든 과제 준비를 하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 길입니다. 너무 추워요. 정말 발표하기 싫네요. 새벽 1시 반. 근데 집에 가서 더 준비해야 돼요. 바라바라. 저는 남은 과제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그냥 자야겠습니다.
아, 망했다. 아, 오늘 발표인데. 네, 사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방금 영상을 보고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이제 저희는 브이로그, 유튜브에 있는 브이로그를 조금 제가 직접 찍어보고자 이제 한번 직접 제작을 해보고 이제 상황 설정까지 해봤는데 제가 실제로 지각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의 주제는 앞에 보시다시피 1인 미디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인 미디어라고 하면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제 여기 앞에도 있지만 뭐 SNS, 유튜브, 블로그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저희는 이제 1인 미디어가 전 세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의 정의, 그리고 성장 배경, 종류, 발전 과정을 거쳐서 1인 미디어가 저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퀴즈를 맞춰보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퀴즈는 앞에 쪽을 조금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의 사전적 정의란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개인이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송 플랫폼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1인 미디어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느냐? 기존에 이제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웹 1.0에서 직접 참여하고 개방적인 협업을 통해서 웹 2.0 미디어의 콘텐츠 서비스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웹 2.0은 쌍방의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리고 PC와 스마트폰의 확산이 있었기에 가능했고요. 이러한 확산을 통해서 1인 미디어가 등장하고 후에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스마트폰의 확산인데요. 스마트폰은 이제 더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매체가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TV와 PC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감소하는 데 비해 스마트폰만 유일하게 이용률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1인 미디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크게 텍스트, 영상, 음성, 그리고 SNS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1인 미디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홈피 보시면 뭔지 다들 아시죠? 이제 여기 있는 분들까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싸이월드를 하셨을 텐데 싸이월드가 혹시 몇 년도에 만들어진지 아시나요? 여기 혹시 이제 여기 1999년이에요. 여기 이제 17학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살일 때, 두 살일 때 생겨났는데 이 미니홈피라는 이제 개인적 공간에 본인의 일상과 감정을 텍스트 그리고 또는 이제 몇 장의 사진들로 공유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1인 미디어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인데요. 블로그는 사진과 짧은 글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1인 미디어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1인 미디어입니다. 이제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생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인데요. 이제 BJ가 사이버머니 별풍선을 후원받으면서 광고보다는 별풍선에 조금 더 후원을 받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데 트위치 같은 경우는 좀 더 게임에 특화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유튜브입니다. 이제 1인 미디어의 대표적인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와 아프리카 TV가 조금 다른 점은 유튜브는 동영상 컨텐츠를 공유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 1인 미디어입니다. 팟캐스트인데요. 이것은 라디오와 유사해 보이지만 누구나 어디서든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SNS입니다.
SNS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과 영상을 본인의 이 SNS 서비스에 올림으로써 본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최근에 유명한 인스타그램인데요. 인스타그램은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도 3세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망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이지만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보 검색까지 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런 1인 미디어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9년에 싸이월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전에도 개인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에 개인이 직접 컨텐츠를 제작해서 유포하는 형태의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이는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1인 미디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에 싸이월드, 2003년에 네이버 블로그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튜브가 2005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텍스트에 조금 더 치중된 1인 미디어였는데요. 유튜브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UCC라고 하죠. 잠시만 제가 UCC 그 풀네임을 못 외워가지고 네. 저희가 UCC 같은 경우는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붐이 미국에서 유튜브가 미국 거라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글과 그림이 전부였던 상황에서 TV에서나 볼 법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직접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시작했던 2005년에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동영상 서비스인 W플레이어가 출범을 합니다. 이 W플레이어는 단순히 동영상을 공유하고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영상을 만드는 1인 방송 개념이었습니다. 이 W플레이어는 200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TV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1인 미디어가 곧바로 지금과 같은 대세 플랫폼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포털 또는 커뮤니티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요. 이는 평범한 일반인도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인 미디어가 결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친 계기는 2008년 촛불 집회입니다. 이때 이명박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고 방송 대부분은 취재를 중단하거나 정권이 원하는 방향대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을 했고요. 2011년에 방송사에서 정권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이제 부당하게 해직당한 기자들이 뉴스타파, 나는 꼼수다 등을 만들면서 한국의 팟캐스트 붐이 일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인이 아니라 기존의 언론인이었던 사람들이 만든 시도였고요. 이렇게 1인 미디어의 대한 언론적인 성격이 약해질 때 2013년 예능, 오락적인 성격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초반에는 자유로운 심의 때문에 이제 불쾌한 개그나 아니면 또는 특정 인의 방송이 주를 이뤘지만 후에 먹방, 게임 방송, 뷰티, 과학 실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사람들의 주목이 증가하자 이제 자본들도 1인 미디어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프리카 TV를 상징하는 별풍선이 1인 미디어를 통해 1인 미디어에 대한 사람들이 주목이 증가하자 이제 자본들도 주목을 했는데 시청자가 플랫폼에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시청자가 1인 미디어에 주는 후원이 되게 많은 수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제일 상징하는 것이 별풍선인데요. 이는 이제 제작자들이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받는 형태로 1인 미디어가 산업의 영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증명한 근거입니다. 다음 카카오 또한
기존의 실시간 동영상 플랫폼에 후원의 기능을 추가하였고요. 카카오 TV의 기존 플랫폼을 흡수시켜 1인 미디어 시장에 카카오톡의 인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구글의 유튜브, 아마존의 트위치 등이 한국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고 후원 기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1인 미디어 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텍스트 위주의 웹 게시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간단한 이미지와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2005년에 유튜브가 생겨난 이후로 1인 미디어에는 동영상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면서 발전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1인 미디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긍정적인 영향의 첫 번째는 MCN입니다. 멀티채널 네트워크의 등장인데요. 멀티채널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 기획사로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기가 많은 1인 미디어의 콘텐츠를 유통하고 관리에 수익을 창작자와 나눠 갖는 미디어 산업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1인 미디어도 관리를 받을 수 있고 보다 방송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비디오 커머스입니다. 과거에는 홈쇼핑이 이에 포함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1분 내외에 짧게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영상을 말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 영상을 하나 보시고 발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광고 영상을 비디오 커머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굿즈입니다. 이제 크리에이터의 캐릭터나 이제 포맷을 바탕으로 해서 식품이나 문구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등장했는데요.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인기 게임 크리에이터의 인형이나 학용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1인 미디어는 방송 매체보다 심의가 약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1인 미디어로 활동 중인 한 남성이 여성 BJ A씨에게 살해하겠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도중에 나는 너의 집을 찾았다. 그래서 너의 집을 찾아갈 건데 도망가려면 가라. 하지만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 남성은 실제로 A씨를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컨텐츠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수 있는데, 하지만 1인 미디어가 아무리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해도 타인에게 위협적인 협박을 하거나 또는 불쾌한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에서 연결되어서 자극적이고 외설적인 컨텐츠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본인의 후원을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외설적인 컨텐츠를 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BJ 신태일의 경우 상식을 벗어난 방송을 해 시사 프로그램에도 등장했고 일본 방송에도 나와 국제적 망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자극적 콘텐츠가 단순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콘텐츠를 미성년자들이 보고 따라하는 세태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긍정적인 예의에서 부정적인 예까지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제 아이는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SNS를 통한 비대면 사이버 폭력이 증가한다는 측면입니다. 교육부의 2018년 이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신체를 가하는 신체 폭행보다 사이버 괴롭힘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활동이 더욱더 높아졌고 그것을 통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특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토론이라보다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눠서 입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신태일 영상 보셨죠?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게 저런 영상 어떻게 규제 못하나? 뒤에 어떠한 처벌이나 그런 거 못하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1인 미디어 규제를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제 아까도 보셨다시피 무차별적으로 아무나에게 묻지마 폭행처럼 이제 그냥 가서 대신 막 때리고 도망치고 그렇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행동 자체는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되어서 사회적 규범 안에서 제한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미 1인 미디어 안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1인 미디어 자체의 자율적 제약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으며 이것을 더 이상 규제하는 것이 없다면 이제 청소년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어린 애들까지 자극적이고 외설적인 컨텐츠에 쉽게 노출된다는 주장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실 때 무조건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같은 게 뜨게 되어 있고요. 광고 같은 경우도 10시 이전에는 맥주 광고를 틀 수가 없습니다. 10시가 지나야지만 맥주, 소주 이런 주류에 대한 광고를 틀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있는데 1인 미디어에는 그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에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규제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1인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규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적절한 규제를 만드는 기준도 애매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였을 때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제일 큰 시장이 유튜브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튜브 사업자들에게만 규제를 한다면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따른 역차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인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침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저마다 의견이 있고 사실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바로 판단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 토론 주제를 띄우고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1인 미디어 어떠한 플랫폼이든 간에 1인 미디어를 많이들 이용하실 테고 그것을 이용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보신다면 이제 저희들 스스로 그러한 유행 컨텐츠 같은 경우는 걸러낼 수 있는 정화작용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